가자고 망해라. 아니, 어? 웬 또 뜬금없이 사과야, 왜 또? 진짜. 아니 차라리 이과를 내든가. 이과는 자료도 다 만들어놨는데 왜 또 하필이면 사과야? 아 진짜 가자고 나한테 사과해야 돼. 미안해요. 아무튼. 에휴.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지수한테 이제 급하게 듣고 이제 자료 작업을 부랴부랴 했는데 이제 뭐 그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과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번 주는 좀 일찍 퇴근하나 했더니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볼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 3과 어법 변형 테스트는 피드백을 제가 안 했었죠? 맞죠? 1과까지만 했었지 그때. 맞냐? 기억이 안 났어. 맞아? 3과 시간에 갔지. 말줄래 이 벙어리들아 이씨. 어? 맞아? 어? 뭐라고요? 뭐가 지금 있어? 세트 본 게? 이 자식아 그러면 나 진짜 아니 일단 몰라. 그럼 저기 뭐야 저거 뭐냐 아니 피드백은 할 건데 그 필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럼 어쩔 수 없어 자식아. 너는 저거 영상 올라오면은 그거 보고 필기해 오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자식아 왜 안 챙겨와 이씨.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공부할 때 불편하잖아. 공부할 때 요거 보고 그냥 공부하면 깔끔한데. 자 일단은 요거 피드백하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과 어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김고현 스프링 노트 미디 참 이건 뭐야? 없애버릴 거 같아. 오늘 좀 운 좋은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중등부 애들한테 좀 그 소리 한번 쳤거든요. 내가 아까 그래갖고 오늘 더 이상 소리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좋게 넘어간 거야. 이 자식아 제대로 안 챙겨. 내가 아니 중딩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뭐 교재 안 가져왔어요. 뭐 숙제를 어디 안 해. 이런 뼈 씨. 잘 챙겨와 다음부터. 알았어.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야. 잘 챙기고 다녀. 자 보자. 3과 어법 변형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뒤에? 지현이 잘 보이지? 고양이? 오케이. 자 봅시다. 1번부터. 제가요 그 3과 어법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1과 때는 제가 안 만들었지만, 근데 3과 때 만들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진짜 낼 거 없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 출제자라면은 저는 3과에서는 별로 낼 만한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좀 괜찮은 어법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능수동 문제인데요. 심플하게 보자면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념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인 can be held를 쓰는 게 적절하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우리 take place라는 표현을 배웠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개최되다라는 뜻이야. 개최하다 아니라 개최되다라는 뜻이거든. take place 자체가. 그래서 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얘는 수동태가 안 돼요. take place는 is taken place, are taken place 이렇게 못 써. 만약에 여기서 hold라는 표현이 아니라 만약에 take place를 썼다면 그러면 cannot take place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단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if whether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사실 얘도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접속사에서 if와 whether를 비교할 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if와 whether가 의미가 똑같다라고 봅니다.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사절로 쓰일 때요. 명사절. 근데 명사절이 아니라 얘네가 부사로도 당연히 쓰일 수 있는데요.
이 if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 다음에 whether는 어떻게 쓰이냐면 뭐뭐이든 아니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이렇게 돼요. 이 둘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if나 whether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겠네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런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 애초에 if/whether/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 부사절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얘네는 뜻이 똑같잖아. 아니 뜻이 똑같은데 뭘 얘네를 비교하고 앉았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뭐 한다면의 뜻인지 뭐뭐이든 아니든의 뜻인지 그러니까 해석으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이제 단서를 주자면 이 whether라는 거는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 or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가 바로 이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or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들이 뭐 생일이든 결혼식이든 휴일이든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휴일이라면 이게 아니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eir 이거는 뭐 이제 대명사 문제인데요. 그것들인지 아니면 그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celebrations 기념 행사들이 그 기념 행사들이 생일이냐 웨딩이냐 허리데이냐에 상관없이 이든 아니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celebrations 복수형을 받는 거죠. 따라서 A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2번 2번 보자면 처음에 itself와 themselves인데 이거는 뭐 너무 쉽잖아. 앞에 있는 food가 단수니까 itself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elebrating과 to celebrate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때때로 음식 그 자체가 기념하기 위한 이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하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다. 전에 내가 1부 할 때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보통 to/ing/라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보통 to/ing/ 문제를 내는 경우는 전에 한번 말했지만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이쪽으로는 뭐 종종 나오거든요. 종종. 근데 지금은 이 ing가 동명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앞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또 reason 보어 나와서 뭐 완전한 문장인데 더 이상 명사를 쓸 자리가 없어요. 명사를 어디다 쓸 거야? 이미 다 나올 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현재 분사 써야 돼 아니면 부정사 써야 돼 이런 문제가 되는 거란 거야.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온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방금 전에 봤던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구문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를 이끄는 세 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구문 분석 잘해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까지 덩어리를 봤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trying unusual foods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uch as 여기까지가 이렇게 쓰실 거죠. or 그 다음에 인조이냐 인종이냐. 자, 인조이 쓰면은 얘랑 짝이고 인조인 쓰면 얘랑 짝이고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간 뒷부분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뒷내용 전체가 완전한 문장인데 보시면 여기에 food festival 그 다음에 are often held라는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덩어리는 우리가 부사 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 우리가 그 영어를 좀 초반에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걸 듣냐면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인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절만 나와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절에 대한 거. 우리가 이 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트로 강의 때도 다 들어봤겠지만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절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절이 있고요.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자, 근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둘 다 절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둘 다 주어 동사가 있어. 이렇게. 둘 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주절이라는 건 얘가 주야, 주. 메인이라는 소리야,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요 녀석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종속절이라는 거는 이 녀석이 종이라는 소리야. 노예야, 노예. 속이라는 건 속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종속절이란 무슨 뜻이냐?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주어 동사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뜻을 풀이해 보자면.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앞에는 무언가가 하나 옵니다. 뭔가가 와요. 그래서 이 대빵이 이 절을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보통 이 주어 동사를 이끄는 요 녀석은 셋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접속사, 두 번째는 관계사, 세 번째는 의문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안 오면 주절, 주어 동사 앞에 이런 애들이 오면 종속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쓸 때 주절을 몇 개 쓸 수 있냐면요. 주절은 원칙적으로 하나 쓴다가 원칙입니다. 하나. 종속절은요, 몇 개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종이니까. 100개를 쓰든 1000개 쓰든 1억 개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봐봐. 여기에 있는 food festivals가 주어 나왔고요. are often held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이 주어 동사 앞에 이 콤마는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여기 앞부분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앞에 이 주어 동사를 이끌어주는 어떤 놈이 안 나와 있어요. 즉 여기가 주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주절이 나왔는데 앞에 여기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종속절이 되는 거죠. if나 that이나 whether가 이끄는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메인인 주어 동사 어쩌고가 나왔는데 요 앞에 이 덩어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의 5형식만 생각해봐. 그냥 3형식 문장 써볼게. 3형식 주어 동사 어쩌고. 이게 3형식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다가 쓸 수 있는 거 또는 뒤에다가 쓸 수 있는 거 이건 뭐밖에 없을까? 무조건 수식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식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알맹이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거는 수식어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사 수식어다라고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If that whether가 어떤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아까 말했습니다. if와 whether는 아까 말했죠. 만약 뭐뭐라면 얘네가 알고 있는 듯 whether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at은요 우리가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hat은 일단 탈락입니다. that은 독단으로 쓰이지 않아요. 단독으로. that이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so that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배웠죠. 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또 요 문제예요. 또 요 문제. 되니? 자,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whether라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or 이런 놈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whether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석을 좀 한번 해보자면 너가 좀 특이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를 좋아하든 아니면은 뭐 외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기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whether가 정답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자면 이제 병렬 구조 문제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enjoy가 정답이라면 like랑 짝이고 enjoying이 정답이라면 trying이랑 짝이에요. 됐어?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만약 enjoy를 해석하면 너가 이거를 좋아하든 너가 이 외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기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enjoying으로 만약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너가 좀 특이한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든 너가 외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걸 즐기는 걸 좋아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네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놓고 보자면은 너가 좋아하거나 즐기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가 먹어보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너가 즐기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건 약간 국어 능력이 될 텐데요, 여러분. 즐기는 걸 좋아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중첩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즐기면 즐기는 거지. 그 즐기는 걸 또 좋아한다.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건 좀 국어적인 느낌으로. 그 얘기를 제가 요 해설에도 똑같이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가 이런 거를 먹어보는 걸 좋아하든 아니면은 즐기든 간에 라고 해석하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enjoy와 like가 짝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enjoy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아까 우리 1번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능동, 수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food festival이 열린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게 근데 문제도 이게 좀 허접해요. often held가 아니라 차라리 often hold로 썼어야 됐어. 이게 좀 허접하게 나왔어. 그래서 보면은 종종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축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수동이 적절하겠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celebrated와 투부정사. 자, 이거는 지난번에 이것도 했었는데 PP와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역시나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얘를 능동으로 보고 얘를 수동으로 봐서 그냥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념을 하는 거다. 이 음식 축제가 기념을 하는 게 문맥적으로 맞고요. 게다가 뒤에 food tradition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능동형인 to celebrate가 맞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민재 오케이? 네. 에? 이게 뭐야? 이해되냐고 자식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면은 여러분이 복습을 하든지 영상 찍고 있으니까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 남았네요. 5번. 자, 5번은 제가 살짝 변형한 문제입니다. 살짝. 보시면은 아마 원문에서는 웨어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너네 원래 교과서에서. 자, 근데 제가 이거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뒷문장이 너무 짧아서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유형 자체는 되게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별표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요 유형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유형. 이 유형이 뭘 말하는 겁니까? 즉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 요게 의미가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잘 알다시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뒤를 보면은 they take place, 이 take place를 하나의 동사로 봐야겠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근데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된다. 만약에 in이 없다면 당연히 where가 정답이 되겠고요.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은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간단히 볼게요. 제가 이 이유 따로 쓰지 않은 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거나 진짜 쓰잘데기 없는 문제거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some unique festivals 복수형 나왔으니까 R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from A to B가 됩니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from이 맞고요.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처음에 나온 거는 why don't you? don't라는 조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stop 동사 원형 써야겠고 그 다음에 and 기준으로 이렇게 둘이 짝이니까 try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raveling to travel.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 이거는 부정사와 동명사 문제가 아니라 부정사와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별로 의미 없는 문제다. 여기에서는 뭐 그 지역들 이거는 원오브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 중 한 군데를 이제 뭔가 좀 여행해 볼 만한 기회. 이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적절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하나 팁을 주자면 우리 이거는 좀 써주세요. way나 또는 chance 또는 opportunit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방법, 뭐 기회 이런 애들 있죠. 뭐 chance, 뭐 가능성이라는 뜻도 되고요. 가능성, 기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전부 다 명사예요. 명사. 그렇죠? 방법, 가능성, 기회 전부 다 명사인데요. 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씁니다. ing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놈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다.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가능성, 뭐뭐 할 기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리에는 ing를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냥 이게 암기가 차라리 나아요. 이거는요. 어떤 문법적인 접근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요. 왜 ing는 못 꾸며주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걸 기억하고 뭐 익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way, chance, opportunity 뭐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bility 이런 단어도 돼요. 뭐 ability라든가 또는 뭐 decision 이런 단어들. 뭐 이 정도만 쓸게요. 5개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와 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앞에 a chance라고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미전 세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nd 뒤에 come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요 바로 병렬 구조 문제가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이 누구와 짝인가? 자, 만약에 come이 정답이라면 누구랑 짝이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have와 짝이겠죠. 만약에 to come이 정답이라면 앞에 나와 있는 to travel과 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come up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come upon이 무슨 뜻이죠? 뭐라고요? 이거 그때 내가 이 come upon 설명하면서 막 by chance 막 이런 단어도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뜻이야? 어? 발명하다? 뭐뭐에 들르다? 뭐였죠? 자, 이게 어떤 그 여기에서 보면은 food festival이니까 지금 음식 축제를 뭐 한다면? come upon 한다면? 아니 했잖아 단어. 아니 해설지 봐봐. 얼른 찾아봐. 음식 축제를 우연히 발견하다. 됐어요? 우연히 발견하다. 이 정도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다면, 우연히 만난다면 이게 come upon이 come across랑 비슷해요. come across 이 단어 자체가요. come across. come across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다, 우연히 맞닥뜨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찌됐든간 그러면 have와 짝이라면은 너가 만약에 음식 축제,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기회를 갖고 너가 음식 축제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to come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만약에 이제 그 이 지역들 중 한 군데로 방문해서 음식 축제를 뭔가 우연히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아까랑 비슷한 게 얘도 둘 다 맞는 것 같아. 말로 보면은 음식 축제를 우연히 발견할 기회 말이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역시나 좀 국어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기회라는 말 나왔죠. 기회, 찬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기회라는 말이랑 우연이라는 말이 역시나 또 중첩되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기회라는 거는 우연히 오는 거잖아. 그렇죠? 우연히 내가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것은 이제 기회라고 할 테고 우연이라고 말 그대로 필연이 아니라 우연, 어쩌다가 이런 말이잖아. 근데 이 두 말이 중복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중복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연히 만날 기회라는 말 자체가 좀 중복적인 의미라 국어적인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have와 짝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위에 나왔던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둘 다
국어의 맥락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건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수준에서 내기에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 주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만약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겠다 한다면요, 외우세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뭐 hand in hand 뭐 on in이야. 저거 뭐 나랑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in을 써야겠죠. 넘어가고요. 7번 보면은 이건 뭐 계속 똑같은 말인데 망고 페스티벌 하고 나왔고 지금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뒤를 봤을 때 여기 celebrate라는 여기 동사 자리가 나와 있죠. 여기 주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콤마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요 덩어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is held가 탈락이죠. 동사 자리가 아니야. 여기 동사 나왔잖아. celebrate. 그러니까 held가 정답이다. 그냥 이러고 끝내도 됩니다. 이러고 끝내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풀고 싶다면 일단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페스티벌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축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held라는 pp형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쌤이었다면 이제 held냐 is held냐 보다는 held, is held, holding까지 넣었을 것 같아요. holding까지. 근데 역시나 방금 말했다시피 축제가 열려지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every는 단수 취급이니까 e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말할 때는 in을 쓰니까 넘어가고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망고 페스티벌이라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celebrate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래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이 featur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역시나 또 능수동 문제야. feature과 이제 is featured 나왔습니다. feature는 뭐뭐를 특징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어떤 것을 특징으로 삼다. 자, 그것은 많은 이벤트와 활동을 특징으로 삼는다라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데다가 그것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 망고 축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망고 축제가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해서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능동형인 features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뒤에 s 붙은 거 나왔으니까 복수형이니까 man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ssociate. 자, 이거는 이 associate with the mango가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 associated with가 무슨 뜻이야? 뭔 뜻이야? 뭐뭐와 연관된 이런 뜻이죠. 뭐뭐와 관련 있는. 됐어요? 수거로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서술형에서도 되게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associate A with B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A를 B와 연관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A를 B와 연관짓다. 여기에 을을 붙었으니까 얘가 원래 목적어야. 목적어. 여기는 associate라고 능동형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앞으로 가서 주어 되고 얘 내려와서 be associated 될 테고 그 다음에 with be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A가 B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단순히 보자면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게 되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ssociat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망고와 관련된 행사나 활동들이 있다라는 게 맥락상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수동형이 associated를 써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nclude와 including. 여기 동사 나왔잖아. 그럼 동사 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including. 얘들아, 참고로 말하는데 including이라는 표현은 이제 물론 분사구문이 맞는데 사실 얘는 분사구문보다는 전치사로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including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이제 뭐뭐를 포함해서라는 뜻이잖아. 얘가 실제로 우리가 영어 사전을 검색하면은 including이 전치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를 포함해서.
뭐 딴 거는 별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9번. 좀만 내릴게. 조금 속도 내도 돼요? 조금? 괜찮아? 괜찮아? 만약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설명을 좀 스킵하면서 갈게요.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다만 이제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역시나 질문을 뭐 체크해 놓거나 나한테 따로 체크를 해놔서 나한테 따로 질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어법 변형 테스트는요, 이거 한 번 보고 땡 아니에요. 또 볼 거예요. 또 볼 거고 얘네가 완벽하게 이유까지 다 맞출 때까지 계속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설할 때 잘 들으세요. 자, 1번 보시면 얘는 분사구문 문장인데 뒤에 the festival, the festival이라는 녀석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축제 입장에선 1987년에 시작된 게 맞고요. 역시나 start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인 started가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자면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 varieties of라고 나왔는데 앞에 550 나왔잖아. 그러니까 복수형이 맞고요.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병렬구조 문제가 될 텐데 얘는 아주 쉬운 게 provide라는 동사원형을 쓰려고 봤더니 앞에 provide 동사원형이 없어요. and 앞에. 없잖아. 그러니까 provide가 정답이 되면서 여기는 exhibits와 바로 병렬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나왔다. opportunity 나왔네? 그럼 뭐 쓴다? 조부정사.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슬레 대명사 문제인데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것들을 전부 다 공짜로 맛볼 기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망고가 되겠죠. 망고. 그렇죠? 망고는 복수형이니까 대행으로 쓰고요. 넘어가죠. 10번. 베이스라는 표현 자체를 동사로 잘 쓰지 않는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be based 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 뭐뭐를 기초로 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based on the mangos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동사가 아니라. various products가 주어죠.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잖아. 1번 자리.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베이스 뒤에 목적어가 없고 앞에 나와 있는 이 various products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게 문맥상 또 적절하겠고요. 뒤에 목적어가 역시나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가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능수동 관련된 거? 계속 푸는 방법은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얘가 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 없다. 계속 똑같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ile과 during인데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죠. 그래서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 during은 뒤에 명사가 오죠. 뒤를 보면 chefs라고 명사가 나왔는데 일단 from famous restaurants 수식어고요. present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chefs present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while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앞에 있는 chefs가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present. 그 다음에 여기에 new recipes라는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그 완수불명이라는 개념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은 둘 중에 대밖에 없어요. what은 수식어 역할을 못합니다. 오케이?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직 이 완수불명 개념이 좀 덜 잡혔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풀죠. 앞에 선행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that을 쓴다. 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뭐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다, 뭐 포함된 관계대명사다. 뭐 보통 이렇게 배우니까요. 이렇게 푸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녀석은 관계사절 내의 스위치 문제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복수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includ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본문 2. 자, 봅시다. 얘는
왜 문제를 냈어? 페스티벌 단수잖아. 단수.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making made. 이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dishes,를 수식을 할 텐데 어떤 신선한 바닷가재로 만들어진 음식이겠죠? 음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made. 그리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역시나 수동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catching과 caught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한 덩어리였고 여기가 또 한 덩어리가 돼서 또 요놈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메인 연안에서 잡혀지는 녀석이겠죠. 얘를 꾸며준 게 아니라 라스터 꾸며준 거죠. 왼쪽이. 그러니까 메인 연안에서 잡히는 라스터가 되겠죠. 라스터가 잡혀지는 거니까 PP형을 쓰는 거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또 수동태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의 held, was held 계속 나와. 축제 열리는 거니까 was held 뒤에 목적어 없다. 뒤에 연도 나왔으니까 in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설명을 해줄게요. 뭐 낼 만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이렇게 찍 그어진 놈으로 연결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하죠. 근데 미리 말하면요,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요 덩어리는요,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years old라고 하면 5살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years는 명사니까 우리가 앞에 5니까 5잖아. 그럼 5면 당연히 s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years를 붙인 건데 여기서를 보면은 여기서는 찍찍 그어져 있는 부분 사이 이어를 보면 여기에다가 쌤이 s를 안 썼죠. 여기는 왜 s를 안 썼냐? 다시 한번. 이 전체 덩어리가 뭐라?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런데 여러분 형용사에는 단수와 복수라는 이런 개념이 없죠. 단수 복수는 어디에 있어? 명사에 있는 개념이잖아. 명사. 형용사. 예를 들어 예쁜, 슬픈 이런 게 한 개, 두 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쁜들 막 이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애초에 단복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복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녀석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면 명사를 꾸며줘야겠죠. 따라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나는 5살입니다. 나는 5살짜리 소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일단 5 days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찌그러져 있을 때는 s 붙이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5-day festivals라고 나왔고요. a 5-day festival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어가 없이 복수형으로 나오느냐, 어를 쓰고 단수형으로 쓰느냐, 이 차이죠.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보면 돼요. 이리즈잖아, 이리즈. 단수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단수에 맞는 걸로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I am a student라고 우리가 영어로 쓰지 I am student라고 하진 않잖아요. 나는 학생이다라고 말하지 나는 학생들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is로 썼기 때문에 단수로 써주는 거예요. 쉽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1번 문제 아니야, 별로예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쿠킹 컨테스트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됐을래, 웨어슬래, 왔을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부사고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문제를 내기에는 좀 허접하지만 역시나 유형은 되게 좋습니다. 유형. 아까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 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비교하는 문제를 이제 그 유형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똑같은 건데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이면서 동시에 됐을래, 왔을래라는 문제도 되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일단 뒤를 보면 u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뭐 use가 정답이든 are used가 정답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동사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요 놈 중에는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근데 where는 주어가 안 되죠? 부사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남은 게 that과 what인데요. that을 쓰면은 형용사절로 얘를 꾸며주는 거고 what을 쓰면 명사절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선행사, 쿠킹 컨테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네가 문제를 풀고 점검을 해보려면 해석을 해보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주재료로서 랍스터를 사용하는 요리 대회에서 됐어요? 그럼 전혀 해석상 문제 없죠. 사용하는 요리 대회 이렇게 해석을 했죠. 꾸며주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한 건데요. 역시나 여기에서 능동 쓸래 수동 쓸래는 뒤에 lobster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 대 쓴다. 뭐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고요. 지금 얘가 꾸며주는 애가 요 놈이잖아요. 요 놈. 이 요리 대회. 그럼 요리 대회에서 랍스터를 사용한다라는 게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역시나 또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문 2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이어서 보자면, 자, 요거는 결정적인 단서가 앞에 있는 other야, other. 이거는 아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에도 써놨으니까 따로 이제 또 쓰진 않을게요.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other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요. other 왔으니까 복수명사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2번 보자면, steaming과 steamed.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이 cleanse를 이제 수식을 하는 건데요. 이 조개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이 조개 입장에서 조개가 뭔가를 찌는 게 아니라 조개 입장에서 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steamed가 정답이 됩니다. 찐 조개였죠. 쪄진 조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는 either A or B가 이제 정선이죠. 그래서 or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만약에 restaurant만 쓴다면 앞에 as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으로서 그리고 식당으로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찐 조개나 뭐 이런 이 쉬림프 같은 이런 시푸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데 길거리 음식으로 즐길 수 있고 식당에서 즐길 수 있겠죠. 식당으로서 즐기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in restaurants가 맞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calling cold 나왔는데, 조금 고민되네요. 약간 소심한 별표 치겠습니다. 소심한 별표. 완전 별표는 아니고 좀 소심하게. 여기 지금 15번 문장은요, 문제가 다 괜찮아요. 전부 다 낼만 합니다. 얘는요. 그래서 15번 문장 자체를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그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이 엄청나게 길죠. 이 1번을 보면은요. 이렇게 좀 볼게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잘 알다시피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콜은 오형식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오형식. 콜, 목적어, 목적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목적어는 당연히 을을 붙이고 이 목적격 보어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얘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돼요. 보통 그래서 여기에는 명사가 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되더라. calling은 능동이잖아. 얘는 수동이고. 그럼 내가 계속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이고 목적어 안 나오면 수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니네 입장에서 이 The Great International Lobster Crate Race가 얘가 목적어인지 아니면 목적격 보어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해석해보면 돼. 을로 해석이 되면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면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해석을 해보면 Great International Lobster Crate Race라고 불리우는 경주. 됐어요? 이거를 부르는 경주가 아니라. 됐어요? 이 레이스를 부르는 레이스가 아니라 이 레이스라고 불리우는 레이스. 됐어요? 그래서 뭐뭐라고. 되니? 그러면 뒤에 나온 거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을 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쉽게 이 경주를 꾸며주는 건데 이 경주가 뭔가를 부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경주가 불리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cold 쓴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아주 쉽게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동사 자리 아닙니다. 앞에 has라는 동사 있기 때문에 항상 구문분석 하면서 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이번 문제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in이치 대신에 where 써도 됩니다. where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보자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이번엔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 녀석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즉 뒷문장 구문분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뒷문장을 보면은 participants 주어 나왔고요. run over 동사 나왔고 그냥 run만 동사예요.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over lobster crates가 수식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floating 여기가 또 수식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따로 예 따로 이렇게 수식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 수식어 나온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in이치가 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낼 만한 문제입니다. 얘는요 지금 요 버전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 내가 학교 쌤이고 내가 문제를 낸다면 저는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내고 저는 이렇게 낼 겁니다. 좀 지울게요. 쌤은 어떻게 낼 거냐면은 요 자리에다가 where를 써놓고요. 그리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in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그러면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which냐 where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여기 보면 which냐 where냐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뒷문장 구문분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수식어, 전치사의 동명사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where 써야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where가 아니죠. 됐어요? in floating 아니야. 이 floating 이거 미리 말하자면 이 floating은 이거 꾸며주는 현재 분사였어요. 현재 분사. 이거 동명사 아니에요. 동명사 아니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 in 뒤에 목적어가 없는 버전이라고. 근데 이 둘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마치 전치사의 동명사 쓴 거죠. 내가 만약에 너네 학교 선생이라면 난 이렇게 될 거야. 헷갈리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변형된 버전을 여러분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뭐다? 위치가 정답이에요. 위치가 색깔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이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 버전으로 이내가 필기해서 이게 더 좋은 문제야. 원문에는 in이치로 나와 있나? 원문에 뭐로 나왔어? 원문에 in이치로 나왔어. 원문에 in이치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 in을 없애면 당연히 where가 정답이겠지. 되니? 그러니까 지금 문장 구성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 어떨 때는 in이치가 정답이야. 어떨 때는 위치가 정답이야. 어떨 때는 where가 정답이야.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구성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1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관계사, 특히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연계된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이 없으면 where가 정답이에요. in이 있으면 위치가 정답이고요. 이렇게 in이치를 앞에다가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문제. 알겠죠? 이게 좀 더 좋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설명한 건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능동 수동 문제는 맞아요. 일단 동사 자리 아니고요. 여기 동사 있으니까. 근데 얘는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 없으면은 수동이 정답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loating이 정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floa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떠다니다 라는 뜻이죠. 떠다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내가 이런 말을 붙여볼게. 을을 붙여볼게. 자, 뭐뭐를 떠다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뭐뭐에서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뭐에서 떠다니는 거지 뭐뭐를 떠다니다가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즉 을을 붙였더니 말이 이상해져. 이게 무슨 말이야? 목적어를 붙였더니 말이 이상해져.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거야. float는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자동사라잖아. 자동사.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floated가 안 되는 거야. 아예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loating이 정답이다. 얘도 좋은 문제입니다. 얘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falling과 fallen 나왔는데 얘도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3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때때로 차가운 물속으로 빠진답니다. 누가 빠지겠어? 누가 빠져? 누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참가자들, participants. 됐어요? 얘네가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가 빠져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ing를 쓴 건데 얘도 뒤에 목적어가 없네? 왜? 얘랑 똑같은 이유.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를 빠지다가 아니라 뭐뭐에 빠지다가 맞겠죠. 그렇죠? 역시나 목적어를 받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형만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본문도 다 한 건가? 잠깐만. 뒤에 있나? 뒤에 한 문장 더 있네요. 본문수가.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걸 마저 설명하자면 아까 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에서는 그렇게 어법적으로 매력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문장이 다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니네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으로서 니네가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이라고 따져봐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보통 어떻게 내요? 지문 이렇게 주고 밑줄을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밑줄 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지. 우리가 지문은 이만큼 줘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는 안 내잖아. 이렇게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어법적 사항들은 진짜 쉬운 거밖에 없었어. 진짜 쉬운 것들. 되게 간단한 것들. 그리고 지금 꽤나 중요하면서 난이도 있는 게 다 여기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요. 이 지문에서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로 내는데 한 이쯤에 요 문장에서 하나가 밑줄이 쳐져 있고 나머지는 좀 난이도 낮은 걸로 낸다. 그러니까 쉬운 거지. 그냥 문제 쉽게 낸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문제를 쉽게 낸다. 단 여기는 좀 어렵겠지. 여기.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요 문장을 영작으로 낸다. 왜? 여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어법 문제를 낼 거는 없는데 어법적으로 주요한 문장이 이렇게 좀 몰빵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영작 문제로 내기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여러분이 학습을 좀 하셔야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일단은 뒤에 volunteers 복수형이니까 man이고요. 그 다음에 또 fold와 holding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help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따라서 hold가 답이고요. hold 또는 to hold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죠. help니까 ing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ost와 almost 나왔는데 이거는 문맥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1톤의 랍스터들이 이게 이제 적절하겠죠? 문맥적으로. 그래서 almost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1톤의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톤이면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복수형을 써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스위치를 할 때 이 랍스터가 주어이기 때문에 are served라는 복수형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톤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책에는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을 거야. 그 자료서에는. 톤오브라는 표현이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 두 가지의 뜻. 여기서는 1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1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많은 양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톤이 아니라 그냥 많은 양의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많은 양의.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1톤의 일 때는요. 이때는 복수 취급이 돼요. 복수 동사가 나온다.
근데 많은 양일 때는 단수 동사가 와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근데 여기서 말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이제 그 오르게나이저가 이제 그 축제를 개최하는 걸 돕는데 그리고 거의 1톤의 랍스터가 제공된다라는 게 지금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톤이라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많은 양.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많은 양이잖아, 양. 양이라는 건 뭐야?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겠지 뒤에. 됐어? 근데 여기 복수 명사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짜 1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1톤이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요 뒤에 복수명사가 와. 복수명사. 그래서 복수동사가 오는 거고 많은 양이라는 뜻일 때는요 얘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와. 그렇기 때문에 이 1톤 톤에다가 이제 스위치를 해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boss와 either 나왔는데 boss는 and랑 짝꿍, either는 or 짝꿍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and 나왔으니까 boss가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참 그 단어 줬잖아. 그 저기 뭐야? 깜짝이야. 그 잠깐만. 내가 아까 안 줬나 단어? 안 줬구나 니네. 미안하다. 다음 주 이 다음 주가 아니지. 다음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이겠지? 목요일부터는 저거 안 볼 거예요. 혼동어 안 볼 거예요. 혼동어 안 보고 이거 볼 거예요. 선물이야. 이거.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교과서 1과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서 유사어를 뽑은 겁니다. 유의어. 그래서 대충 한 80단어 가량 이제 뽑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좀 알려줄게요.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 시험은 뜻만 볼 겁니다. 뜻만 볼 거고요. 그 유사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학교에서 니네 그 기본 단어들이 있잖아. 기본 단어를 다 암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본 단어를 다 암기하고 니네가 모든 문장이 해석이 된다고 해서 시험 100점 받는 게 아니죠. 왜냐면 보기문에 나오는 단어는 어차피 다른 단어로 쓰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건데 보기문에 나올 만한 단어 또는 변형될 만한 단어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유의어를 뽑은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과도 그걸 줄 거예요. 4과도 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부터 그거를 시험을 볼 겁니다. 혼동을 안 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 중이에요. 좀 고민 중인데 일단 유반 같은 경우는 그 일과 단어랑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단어도 제가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단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뜻이 똑같은 애들이 대부분 많아요. 다 이제 유의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트라인을 2개로 할지 말지 조금 고민인데 제가요 한번 이따가 끝날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트라인 없음 하면 없는 거고 커트라인 2개 하면 2개인 거고 알겠죠? 일단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근데 뜻만 쓰는 거면은 사실 쉽지 않냐? 아니야 지수야 너만 끄덕거렸어. 지금 다 가만히 있었어. 지금 다 그런가 약간 이렇게. 아니 잠깐만 니네 지금 혼동어도 뜻만 보지? 맞죠? 잠깐만 혼동어 결과를 보면 아니야 커트라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결과가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 니네 학교는 저거 뭐냐 그 외부 지문 대체 뭘로 준대 이것이 뭐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해야 준다 이거 아니야. 근데 20 며칠 날 계약이지? 27일인가 보네? 6월 잠깐 6월 며칠이야 그래? 다음 주가 아씨 핸드폰이 없구나 지금. 6월 그 27일 그 다음 주죠. 한 주 밀려갖고 6월 3일이겠네 그러면?
가만히 있자. 니네가 시험이 12일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영어가 혹시 언제 들었어? 수업이? 이제 아니 뭐 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목금에 영어가 들었긴 하겠지? 이 3일 중에 하루는 영어가 있을 거 아니야. 수목금 중에. 그러면은 진짜 빨리 받으면 이 주에 받긴 하겠네? 외부 지문을? 그지? 그럼 이걸 받아서 예를 들어 나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서 내가 주말 중에 작업해서 화요일 날 수업을 해야겠네요? 당장 시험 보기 3일 전에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와, 이거 최악인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험이 요때잖아요. 12일이잖아. 그러면 그 전주 있죠. 전주 요때. 요 6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그러니까 요 시즌에 원래 우리가 이제 파이널 정리라는 걸 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원 다 고등부 내신 대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등부 내신 대비를 저희 학원에서 할 때는 이 시험 전주의 파이널 정리라고 해서 뭘 하냐면은 너네 학교의 기출 성향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요. 직접. 어디 뭐 이렇게 저기 무슨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고 이게 아니라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기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출 성향은 이미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기출 성향에 맞게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뽀록이 나겠죠? 내가 어디가 약한지, 그렇죠? 점수도 다 매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학습하고 그리고 또 2차로 테스트 보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이제 파이널 대비가 되는데 지금 아니 외부 지문이 빨라봐야 4, 5, 6일에 나오고 진도를 빨리 나가봐야 화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외부 지문에서는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2일 날 만약 시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일 날 영어 시험이 들었다?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럼 목요일 날 직전 대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전 대비 날에 좀 부랴부랴.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날 진도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밀리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학교가 너무한데? 아니 이거 그냥 주면 되는데 아니 너네 EBS 그걸로 하냐? 온라인 클래스? 맞죠? EBS 클래스로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2 애들도 EBS 클래스로 다 하는데 걔네는 자료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럼 그냥 니네 외부 지문 자료 있으면 그거 그냥 올려서 다운받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지? 네, 그렇다고 니네가 지금 선생님 한번 만나본 적도 없을 텐데 선생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네, 좀 난감하네요 상황이. 일단은 우리는 그 전까지 최대한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 가보죠. 진짜 너무한다. 저거 양아치 않네. 자, 본문 3 17번부터 볼게요. 자, 대체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또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얼른 끝내야죠. 자, every는 단수 취급이고요. 그 다음에 colorful과 colorfully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 lively와 colorful 이 녀석이 뒤에 나와 있는 이 set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를 앞에다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나열할 때 우리가 and 같은 걸 쓰지 않아요. 보통 형용사는 그냥 이렇게 콤마로 그냥 나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olding과 held도 나왔죠? 처음에 1743년에 개최된 거겠죠. 이 페스티벌이. 그리고 이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역시나 수동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fisherman과 fisherman 나왔는데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가 되겠죠. 뒤에 있는 동사를 보면 bring이라는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인 fisherman을 써야겠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fisherman이란 단수를 쓰려면은 앞에다가 어를 써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last와 latest 이건 전혀 다른 녀석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잡은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게 문맥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latest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어브의 최상급 복수명사. 그래서 festivus가 맞습니다. 넘어가서 19번. 자, line과 line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line이 동사자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salary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형이죠. 따라서 복수에 맞는 line을 쓰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form과 forms인데 여기서 every는 단수 취급이니까 form을 쓰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좀 넘어갔네. 자, 20번 보면은 이제 뒤에 day, 우리가 day를 받을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연도나 이런 걸 쓸 때 전치사 in을 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select과 to select. 이거는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제 동명사와 이제 부정사를 비교하는 문제라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동명사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주어 나왔고 수동태가 나왔는데 참고로 수동태는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또 현재 분사 된 투부정사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맥으로 푸는 게 가장 적절할 텐데요. 뭐 더 맛있는 seasoned herring과 그 다음에 the best herring surprise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부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to select가 적절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비교급이냐 아니면 최상급이냐인데 우리가 비교급을 쓴다면 보통 뒤에 THAN, than을 붙여야겠죠. 근데 이제 than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도 더 best라는 최상급이 있으니까 최상급인 the most delicious가 적절하겠다. 그 다음에 making과 made. 자, 동사 자리가 아니죠? 앞에 is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음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PP형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번은 컨디션과 컨디션스인데 앞을 보면 each 나와 있죠? each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씁니다.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서 이거 주의점만 좀 하나 써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each를 쓸 때 뒤에 바로 명사를 쓴다면 이때는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each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each of. each of를 쓸 때는 이때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이거 주의할 점. 됐어요? 만약에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면은 each 단수 명사고 역시나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쓰면 되겠고요. each of의 복수 명사가 와도 역시나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져서 얘가 주어가 되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요. 아래 거는 of의 복수 명사가 이렇게 꾸며져서 each가 주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each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됐죠? 주의할 점은 이 명사 쓰는 거를 이제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winner of each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each competition이 맞는데 만약에 each of로 쓴다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each of the competitions 이런 식으로. 오케이? each of를 쓴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방금 제가 썼지만 each of 뒤에는 보통 관사 더를 씁니다. 이렇게 더를 붙여줘요. 보통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각 대회의 우승자. 자, 우승자가 주어져. 이 우승자가 트로피를 주는 게 아니라 트로피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is awarded라는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 이유는 이 award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수여하다라는 뜻인데 간접 목적어인 the winner가 앞으로 빠지면서 직접 목적어였던 트로피만 남아서 목적어가 한 개만 나온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23번. 자, take, takes, is taken, are taken 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자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가? 동사 자리 맞아요. 왜냐? 앞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가 됩니다. 뒤에 take place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일단은 능수동에 대한 걸 먼저 해보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take place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스위치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보면 music performances, 그다음에 cooking shows and kids concert A, B, and C로 나왔네요.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되어야겠네요. A and B and C니까 그래서 복수에 맞는 동사 take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4번.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does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who를 썼잖아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egard A as B 라는 표현이죠.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s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비동사는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many bought and street food shops라는 주어가 나와 있죠. 따라서 복수에 맞는 are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ffering 이하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거 덩어리예요. 아까 말했던 건데 other는 뒤에 복수명사,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 했어요. 근데 food라는 형태가 왔죠. 그럼 food 왔으니까 another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food라는 단어는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오케이? 음식이라는 말은 얘들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food는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우리 그 가구라는 표현이 있죠. furniture, 가구. 이 가구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a furniture라고 우리가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침대, 뭐 책상,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가구의 종류는 셀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집합적으로 보는 가구라는 그 단어 자체는 셀 수 없는 걸로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와 마찬가지가 바로 fo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음식 이름을 말한다면 그건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텐데 그걸 총취합하는 음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another라는 거는 on이잖아. on이라는 거는 한 개라는 뜻이잖아. 잘 알다시피. 근데 뒤에 food를 쓸 수 있느냐? 얘는 셀 수가 없는데 셀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on이란 개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another가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other는 왜 되는 거예요? other는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맞지만 원칙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other traditional Finnish food가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other가 정답이 된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부분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법이 변형 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패턴이 계속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들을 보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여기에 celebrate라는 동사가 나왔죠. 따라서 동사 자리 아니고요. 코리안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made고 뒤에 목적어가 없죠.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는 뒤에 나와 있는 vegetables를 꾸며주는데 이 야채가 소금에 절여진 거기 때문에 salted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uch as란 표현 자체가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26번 또 나왔어요. 이놈의 held, holding 또 나왔어. 자 1994년에 그 축제가 열려진 거고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원어보다 최상급의 복수명사 써야 되니까 최상급 largest 복수명사 festivals 됐죠. 그 다음에 offer offers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offer라는 놈을 보면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죠. 근데 동사원형이 앞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is와 짝인 offers가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opportunity는 이 투부정사와 짝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opportunity를 꾸며주는데 앞에 of나 for 나왔던 이거 뭡니까?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for 목적격을 써줍니다. of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앞에 어떤 사람의 성격, 성향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무례한 뭐 아니면은 예의 바른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of를 쓰고 그렇지 않다면 for를 쓰는데 뭐 앞에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for를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different kinds 복수형 나왔으니까 many 쓰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27번. 이거는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variety of가 한 덩어리입니다.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고요. anyone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 써야겠고요. anyone은 단수니까 lov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이땐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을 맛볼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는 김치가 되겠죠. 단수로 나왔으니까 is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또 나왔지. chance는 투부정사와 짝이다. 또 나왔어요. 되게 잘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외워두면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 29번. 우리 아까 초반에 봤던 feature가 또 남았는데요. 잘 보시면 뒤에 is, are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배치기치, 갓김치 얘가 주어야. 여기가 주어야. 앞에 나와 있는 어몽 어쩌고 있죠. 여기. 요 전체는요 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마 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 among the many kinds of 어쩌고가 아마 뭐 부사 도치 이렇게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좀 정정할게요. 사실 여기는 부사 도치보다는 among 이하를 보어로 취급하는 게 더 어법상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자리를 이제 바꿨을 때 배추김치와 갓김치가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런 많은 종류의 김치 가운데에 있다. 이런 많은 김치 가운데에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어로 취급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featuring, featured 나왔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죠. 아까 feature가 뭔가를 특징으로 삼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featured가 정답이 되는 거고 해석해보자면 in the demonstration이니까 demonstration은 뭔가 전시, 뭐 시연, 보여주기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시연에서 뭔가 특별히 다뤄지는 많은 종류의 김치 가운데에는 배추김치와 갓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치가 뭔가 특별히 다루는 게 아니라 특별히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형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0번. 뒤에 컨디션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P냐 투부정사냐 나오면 그냥 능수동 풀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더 베스트 김치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 최고의 김치를 고르는 대회라는 뜻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원이라는 단수 나왔으니까 원어들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의미상 주어 for 목적격 아까 말한 걸로 하면 되겠죠. 오브 쓰면 뭐다? 앞에 사람의 성향 같은 게 나온다. 근데 성향 표현 안 나왔으니까 for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왜 투부정사가 정답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왜냐?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으로 썼잖아. 자,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으로 쓸 수 있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습니다. 동명사는요 그냥 목적격을 쓰거나 소유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태만 보고도 투부정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해석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들의 이제 뭐 김치 만들기 기술을 demonstrate, 뭔가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컨디션.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그래서 그 또 다른 대회뿐만 아니라 최고의 김치를 고르는 대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1번. anything과 anyone 나왔는데 이거 뒤에 who 있잖아. 그럼 당연히 사람이겠죠. anyone이고요. 그 다음에 anyone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원체 쓰면 되고요. 끝.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딱 됐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과에서 지금 쭉 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눈에 띄게 봤던 어법은요 아마도 한 2가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보라색으로 별표 표시했던 관계사 관련된 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런 쪽 문제. 두 번째는요 능수동에 대한 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능동 슬래 수동 슬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3과에서 어법 문제를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쉬운 거 말고 좀 어려운 쪽으로 낼 거라면 능수동이나 관계사 쪽에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것들은 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5군데 밑줄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난이도가 낮은 거여도 밑줄이 쳐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모든 문제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학습만 한다면은 이 3과에서 어법 문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아까 내가 큰 별표 했던 거 있었죠. 15번이었나 몇 번이었나 그거 있죠. 그 문장만 좀 주의하고 나머지는 제가 나눠드린 이 정답지만 보고 충실하게 학습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과 어법을 오늘 못했으니까 상과 어법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4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